레바논을 떠올리면 끝없이 펼쳐진 해변과 훌륭한 음식, 그리고 고대 건축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매혹적인 겉모습 뒤에는 쉽게 다가서기 힘든 기이한 풍습과 믿음, 그리고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기존의 상식을 깨는 레바논은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즐기는 호화로운 식사부터 매력적이라면 기꺼이 해변에서 함께 놀자고 다가오는 대담한 여성들까지 말이죠. 그러나 모험을 시작하기 전 이곳에서 금지된 것들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레바논 여성들이 정말 아무런 비난 없이 원하는 사람과 밤을 함께 보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마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8번. 건강검진을 점으로 한다고? 점쟁이나 약초 치료사를 찾아가 병을 고친다는 얘기. 마치 드라마나 신비한 소설 속에나 나올 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레바논,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꽤 흔한 일입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의사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서기보다 레바논 일부 지역 사람들은 점쟁이나 약초 치료사, 심지어 마을 주술사에게 찾아가 감기 같은 흔한 질병부터 복잡한 건강 문제까지 해결을 맡기곤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대로 이어져 온 전통 신앙과 치료법의 영향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 의료 시설이 부족한 외딴 지역에서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연에 가까운 치료법과 가족 전통을 믿습니다. 약초와 식물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신비로운 의식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전통 치료사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 중 일부는 아플 때 의사를 만나는 것을 첫 번째 선택지로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점쟁이에게 찾아가 병의 원인을 진단받기도 하죠. 이 점쟁이들은 단순히 타로 카드나 수정 구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운을 읽거나 팔을 통해 진단하거나 심지어 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병의 원인을 알아내기도 합니다. 만약 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뿐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들의 신비롭고 매혹적인 지식 앞에서는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레바논에서 의사와 병원의 역할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레바논은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교육받은 의사들이 있는 중동 최고 수준의 병원과 클리닉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과 전통치유법이 결합된 독특한 의료 문화는 현지인들 사이에서 하이브리드 의학이라는 농담 섞인 별칭으로 불립니다. 그러니 만약 레바논을 여행하다가 병원에 가게 된다면 의사가 감기를 달래기 위해 박하나 레몬 허브를 추천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7번. 애정 표현으로 인한 구금 가능성. 레바논은 주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나라로 여겨집니다. 이웃 국가들처럼 화려한 축제나 대규모 파티도 자주 열리지만 그렇다고 베이루트 거리에서 연인을 마음껏 껴안거나 키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거나 가로등 아래서 뜨겁게 입을 맞추려 한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레바논에서는 손을 가볍게 잡거나 뺨에 가볍게 입 맞추는 정도는 허용되는 편이지만 지나친 애정 표현은 금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거나 심지어 무례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베이루트와 같은 번화한 도시가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현대적인 모습이지만 레바논 사회는 여전히 전통적 가치를 꽤나 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혼 연인, 그 중에서도 젊은 커플은 공공장소에서 절제와 개인 공간 존중의 원칙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손을 잡거나 뺨에 짧게 입 맞추는 정도는 괜찮지만 선을 넘는 행동은 단번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때로는 현지인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바논은 오랜 세월 동안 동서양 문화가 뒤섞이며 발전한 나라지만 여전히 사회적 규범은 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진중함을 요구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말이지요. 그렇다고 레바논 사람들이 사랑을 깊이 느끼지 않거나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사랑이 넘치지만 그 표현 방식은 좀 더 은밀하고 공개적인 과시는 피하는 편입니다. 만약 거리를 걷다 무심코 과도하게 애정을 드러낸다면 현지인들이 당신을 쳐다보는 이유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개인 공간을 존중하는 그들의 문화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계를 존중하는 것은 그들의 예절 문화의 일부이며 특히 미혼인 사람에게는 더욱 중요한 덕목입니다. 따뜻한 미소나 부드러운 손길처럼 작은 제스처는 오히려 환영받으며 현지 분위기에도 잘 어울립니다.
이러한 전통을 따르는 것은 현지인들과 더 쉽게 어울리게 해줄 뿐 아니라 레바논의 문화와 사회적 가치를 한층 깊이 이해하고 여행의 즐거움도 배가시켜 줄 것입니다. 16번. 뺨에 3번 키스하는 인사 전통. 레바논에서 모임에 참석하면 곧바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친구나 가족을 맞이하는 인사 방식이 마치 하나의 예술과 같다는 점입니다. 레바논 사람들은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니라 뺨에 3번 키스를 합니다. 이 특별한 인사법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깊은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한쪽 뺨에서 다른 쪽 뺨으로 번갈아 하며 나누는 3번의 키스는 따뜻함, 애정, 그리고 상호 존중을 상징합니다. 이 전통은 결혼식, 가족 모임, 친구와의 만남 등에서 매우 흔히 볼 수 있으며 처음 만난 어색함을 깨는 훌륭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 유대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레바논 사회에서 뺨에 3번 키스하는 인사는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이 전통은 따뜻함과 친근함을 그대로 보여주며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 기쁜 마음을 전하기에 더없이 좋은 방식입니다. 15번. 레바논의 국민 음식 키베. 키베는 레바논 문화를 상징하는 요리로 불구르 밀과간 고기, 향신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음식입니다. 키베는 레바논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요리로 여겨집니다. 조리 과정 자체가 하나의 예술로 식감과 맛이 어우러져 이 지역만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키베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븐에 구워 바삭한 겉과 부드럽고 진한 속살을 즐길 수 있는 구운 키베, 겉은 바삭하고 속은 풍미가 가득한 튀긴 키베, 그리고 재료의 신선함을 그대로 살린 날것의 키베까지 각각이 전혀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키베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가족 모임과 결혼식, 특별한 축하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입니다. 레바논 문화 속에서 화합과 전통을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14번. 지그로토. 지하에 숨겨진 경이로움. 레바논에는 아름다운 명소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지그로토는 특별합니다. 총 길이 9km가 넘는 웅장한 자연 동굴로 한 걸음 들어서는 순간 마치 또 다른 세계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듭니다.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반짝이는 종유석과 기묘한 형상들은 마치 대자연이 빚어낸 예술 작품 같습니다. 이곳의 가장 특별한 매력은 동굴 속 맑고 투명한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굴 한가운데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신비로운 종유석의 형상을 감상하는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자연 탐험을 좋아한다면 지그로토는 레바논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여행지가 될 것입니다. 13번. 바알베크. 신들의 고대 도시. 레바논에서 반드시 가봐야 할 명소 중 하나는 바로 신들의 고대 도시 바알베크입니다. 베카 계곡에 위치한 바알베크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역사적 경이로움이 깃든 장소입니다. 로마 시대에 건설된 이곳은 고대 신전들로 유명하며 그 중에서도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로마 건축물 중 가장 위대한 작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바쿠스 신전이 특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알베크의 거대한 석조 앞에 서면 누구나 이렇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현대 기계도 없이 어떻게 수톤에 달하는 이 엄청난 돌들을 옮기고 세울 수 있었을까? 고고학자들조차 이 건축 방식의 모든 비밀을 아직 밝히지 못해 바알베크의 신비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흥미롭게도 이 지역은 지진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바알베크의 건축물들은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어쩌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고도의 건축 기술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계속 탐험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12번. 레바논의 악한 눈 미신. 악한 눈, 즉 나자르라는 개념은 레바논 사람들의 정신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실제로 레바논에 가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바논의 믿음에 따르면 악한 눈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특히 지나치게 성공했거나 아름답거나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경우 불운이나 질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레바논 사람들은 파란 눈 모양의 부적 나자르를 사용합니다. 집과 자동차, 상점과 작은 장신구까지 나자르는 어디서나 볼 수 있으며 주인을 불행으로부터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 부적은 단순한 보호 장치를 넘어 강력한 문화적 신념을 상징하며 특히 사회 속에서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주목받을 때 따르는 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는 레바논 사람들의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파란 눈 모양은 장식품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착용하는 보석, 그리고 종교 행사나 의식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이 전통은 고대에서 유래해 오늘날까지도 생활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사람들은 유명인이나 부유층처럼 과도한 주목을 받는 사람일수록 악한 눈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을 지니는 것은 주변 세계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안전과 평안을 느끼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11번. 금요일의 멋진 차림. 아름다운 금요일을 뜻하는 주말 잠일은 해가 레바논 산맥 위로 떠오르기 전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이날 레바논 사람들은 교회에 가거나 모스크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과 주변 공동체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기 위해 가장 고급스럽고 단정하며 세련된 옷차림을 합니다. 이들에게 금요일은 겉모습의 아름다움이 각자의 내면에 담긴 고운 가치를 비추는 날입니다. 화려한 옷, 드리운 로브, 혹은 세련된 양복을 차려입는 것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름답게 차려입는 것은 단지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친구, 이웃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며 공동체와 이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금요일이면 거리마다 사람들, 가족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고 웃으며 산책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을 사랑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따뜻한 장면입니다. 특별한 점은 주말 잠일이 어른들만의 전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 역시 예쁘게 차려입도록 권장되며 이는 희망차고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날은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날일 뿐 아니라 서로를 뽐내고 함께하는 즐거움과 화합의 순간을 나누는 날이기도 합니다. 10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레바논 사람들. 레바논의 이주 역사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만약 국제적인 커뮤니티가 뉴욕이나 파리 같은 대도시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레바논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레바논 혈통 인구는 1,400만 명 이상으로 약 600만 명인 레바논 국내 인구의 2배가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외에 사는 레바논인이 국내 거주자보다 훨씬 많은 것이죠. 이것이 이주일지 아니면 제국 확장일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레바논 디아스포라는 특정 지역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대륙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미국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의 활기찬 거리부터 브라질 상파울루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분주한 시장까지 레바논의 흔적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에는 약 700만 명의 레바논 혈통 인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동 지역 밖에서 가장 큰 레바논 커뮤니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파울루나 리우데자네이루를 거닐다 보면 아부드나 쿠리 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레바논 사람들은 거주하는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풍성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즈니스와 예술,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레바논 혈통을 가진 브라질의 전 대통령 미셸 테메르, 그리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중 한 명이자 레바논계 멕시코인인 카를로스 슬림이 있습니다. 이들은 현지 경제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나라와 나라를 잇는 문화적 다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9번.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역. 레바논의 중심부에 자리한 주니의 지하철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깊이를 자랑하는 에스컬레이터로 많은 방문객들을 놀라게 합니다. 레바논은 다른 대도시들처럼 광범위한 지하철망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에스컬레이터 덕분에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기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주니의 역은 단순한 교통 거점이 아니라 하릿에 위치한 레바논의 성소로 향하는 케이블카 탑승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역 안으로 들어서면 깊이 120m 이상으로 내려가는 거대한 에스컬레이터가 눈앞에 펼쳐져 누구나 감탄하게 됩니다. 이 정도 규모는 세계에서도 흔치 않은 광경입니다. 주니의 역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일은 단순히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간여행을 떠나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에스컬레이터 벽면을 따라 늘어선 다채로운 벽화들은 레바논의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벽화들은 이동 시간을 더 생동감 있고 즐겁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흔히 접하기 어려운 현지 문화의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8번. 정치적 혼인이 흔한 사회. 레바논 사회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가문들이 서로 협력하기 위해 정치적 혼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결합이라기보다 권력을 강화하고 각 가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동맹의 성격이 강합니다. 애정과 전략이 결합된 형태로 이런 결혼을 통해 가문들은 세대를 거쳐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혼인을 다소 무정하고 건조한 결합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는 레바논의 역사와 정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양한 종교 집단과 파벌이 공존하는 복잡한 사회의 구조 속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가문 간의 혼인은 서로 다른 집단 사이의 관계를 구축하고 굳건하게 만드는 수단이었습니다. 레바논에서 종교와 정치는 때려야 뗄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수니파와 시아파 이슬람, 마론파 기독교 등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만남의 장이며 각 종교는 강력한 가문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인은 서로 다른 종교와 민족 집단 사이에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잠재적인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7번 대언어 사회 레바논. 레바논의 가장 흥미롭고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언어의 다양성입니다. 이는 나라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레바논 사람들은 아랍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와 영어에도 능통해 대화 속에서 마치 언어 축제가 열리는 듯한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언어적 다양성은 레바논의 복잡한 역사, 특히 프랑스 식민지 시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어는 공식 언어로 자리 잡으며 일상생활 전반에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이루트의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사람들이 대화 중에 아랍어에서 프랑스어로 또 영어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한 문장 안에서도 새 언어가 함께 쓰이기도 하는데 누구도 이를 이상하거나 어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는 레바논 사람들이 언어를 능숙하게 넘나드는 능력을 보여주며 나라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뚜렷하게 증명합니다. 특히 베이루트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새 언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당연하게 자리 잡아 유연하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냅니다. 레바논을 방문하면 마치 동서양을 잇는 다리 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설령 새 언어를 모두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레바논 사람들은 언제나 웃으며 다가와 기꺼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모든 만남이 쉽고 즐겁게 느껴집니다. 6번 레바논의 독특한 상속법. 레바논의 토지 소유 제도는 상당히 복잡하며 일반적인 상속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필지의 땅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존재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은 토지 자체를 소유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 땅에서 자라는 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오랜 관습과 전통적인 농업 방식에서 유래하며 레바논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이 제도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에 그리던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 그 땅의 일부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는 소유하더라도 작물 수확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수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권리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까다로운 행정 절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이러한 제도는 레바논의 긴 역사와 문화의 일부입니다. 레바논에서 토지는 단순한 물리적 자산이 아니라 문화적 공동체적 의미를 지닌 공간입니다. 토지 소유는 공동체 내 자원의 분배와 공유를 상징하며 반드시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족과 공동체 관계를 중시하는 레바논의 핵심 전통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레바논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현지의 관습과 각 권리자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이 기대와 달라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비록 복잡하지만 레바논의 상속 및 토지 소유 제도는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일부입니다. 5번 베이루트. 중동의 파리.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는 중동의 파리라는 별칭이 전혀 아깝지 않은 도시입니다. 이곳은 대표적인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동서양 문화가 교차하는 활기찬 상징이기도 합니다. 분주한 베이루트의 거리를 걷다 보면 이 도시가 현재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깊이 존중하고 있음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이 오스만 제국 시대의 건물,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과 나란히 서 있어 고전과 현대, 역사와 새로움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다운타운의 길가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위에는 현지인들의 즐거운 대화가 흘러넘치고
서양 음악의 선율과 중동 전통 음악이 어우러져 들려옵니다. 향긋한 아라비아 커피와 고소한 마나키시 빵, 그리고 각종 향신료의 달콤한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이어가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는 장소입니다. 벽화에는 레바논의 다양한 역사 시기의 풍경이 그려져 있어 현대의 일상과 과거의 기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특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베이루트는 해가 지고 나서도 그 에너지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도시는 활기찬 야경으로 유명하며 국제적인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는 클럽과 바, 그리고 전통 음악 공연이 열리는 무대가 가득합니다. 사람과 음악이 뒤섞여 하나의 끝없는 축제를 만들어내는 곳, 그 속에서 즐거움과 생동감이 가득한 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번 비둘기 바위, 자연이 빚은 경이로움. 베이루트의 중심, 활기찬 지중해 해안가 바로 옆에는 비둘기 바위라 불리는 거대한 두 개의 암석이 바다 위에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높이 약 30m에 달하는 이 암석들은 마치 고대의 문지기처럼 푸른 바다 위에 당당히 솟아있어 자연이 만든 걸작이자 베이루트 시민과 전 세계 여행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입니다. 특히 해질녘 붉게 물든 태양이 서서히 바다로 내려앉으며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 때 황금빛 햇살을 받은 비둘기 바위는 신비롭고도 장엄한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걸으면 파도 소리가 잔잔한 배경 음악처럼 들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바닷가 산책로를 거닐며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고 비둘기 바위의 장대한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일상의 번잡함은 잊게 됩니다. 이곳은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평온을 찾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비둘기 바위는 레바논의 역사와 전설을 품은 생생한 증인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에 따르면 고대 문명은 이 바위를 종교의식, 특히 바다의 신을 기리는 의식에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옛사람들은 이곳을 인간과 신이 만나는 신성한 장소로 여겼다고 합니다. 3번 레바논 사람들이 사랑하는 차와 커피. 레바논을 여행하면서 커피나 차 한 잔을 맛보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커피와 차는 단순히 잠을 깨우거나 휴식을 주는 음료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고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사회적 매개체입니다. 레바논 문화에서 커피와 차를 마시는 일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며 존중과 환대, 나눔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먼저 레바논 커피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레바논 커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진하다는 점입니다. 레바논 사람들에게 커피는 서양식 라떼나 카푸치노처럼 부드럽게 홀짝이는 음료가 아닙니다. 진하게 우려 깊고 강렬한 맛을 내며 대부분 우유 없이 즐깁니다. 베트남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스 커피와도 전혀 다른 전통적인 블랙커피로 각간 원두를 작은 주전자인 이브리크에 넣고 끓여 만듭니다. 레바논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세대와 공동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어떤 모임이나 잔치에서도 커피가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커피가 레바논의 영혼이라면 차 역시 사람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음료입니다. 레바논의 차는 주로 홍차를 기본으로 하며 여기에 허브나 장미 꼬집을 더해 독특한 향과 맛을 냅니다.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손님을 맞이하는 의식의 일부이며 따뜻한 환대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레바논에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서면 당신이 오래된 친구이든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가장 먼저 차 한 잔이 내어집니다. 이 차는 단순히 목을 축이는 용도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젊은 세대가 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앉아 일상의 이야기, 추억, 혹은 오래된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차는 대화를 이어주는 매개가 됩니다. 차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번 동서양을 잇는 다리, 중동의 보석이라 불리는 레바논은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자리한 특별한 지리적 위치 덕분에 오랫동안 동서양 문화가 만나는 활기차고 다채로운 교차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레바논은 역사와 문화, 예술의 울림이 한데 어우러져 마치 하나의 장대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는 누구나 매료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바알베크 같은 도시에는 장대한 신전과 원형 극장을 비롯한 고대 로마 유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유물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이미 전설이 된 제국의 영광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베이루트의 도시 건축 속에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세련된 곡선 아치를 지닌 프랑스풍 건물 옆에는 정교한 장식이 아름다운 이슬람 양식의 모스크가 나란히 서 있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들어내는 독특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융합은 건축뿐 아니라 레바논 사람들의 일상 속, 특히 음식 문화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레바논 음식을 맛본다면 한 끼 식사가 곧 다양한 문화를 여행하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금세 알게 될 것입니다. 후무스, 타블레, 팔라펠 같은 메제 요리에서부터 유명한 샤와르마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통적인 아랍의 영향을 서양의 향신료와 절묘하게 결합한 결과물입니다. 여기에 베카 계곡의 푸른 포도밭에서 생산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은 레바논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와인 문화를 이어왔는지를 보여주며 동서양의 조화로운 결합을 다시 한번 잘 드러냅니다. 1번 레바논 산맥. 레바논의 가장 특별하고 자랑스러운 자연 경관 중 하나는 바로 북에서 남으로 길게 뻗어 나라를 감싸 안는 장대한 레바논 산맥입니다. 이 웅장한 산맥은 야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으며 예술가와 작가, 사진가들에게는 끝없는 영감을 주는 곳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레바논의 산악 풍경 속에서 마법 같은 순간을 포착하곤 합니다. 레바논의 산들은 수많은 신화와 전설이 깃든 곳으로 낭만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 산들은 신들과 서사적인 이야기들과 연결되어 왔습니다. 아폴론이나 아프로디테의 연인 아도니스에 관한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후 아랍 전설들이 더해지면서 이 산맥은 그 어디에서도 쉽게 찾기 힘든 천상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레바논 산맥은 순백의 눈으로 뒤덮여 높은 봉우리를 감싸며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답고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기는 스키 애호가들에게 최적의 계절로 레바논에는 메우자르 크파르 데비안과 같이 잘 알려진 스키 리조트가 많습니다. 이곳은 현지인뿐 아니라 걸프 국가를 비롯한 해외 관광객들도 즐겨 찾으며 현대적인 시설과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덕분에 레바논은 한적한 산악 환경 속에서 스키를 즐기고자 하는 이들의 사랑받는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점은 레바논이 겨울철 스키 리조트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여름에도 산이 지닌 독특한 매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도시를 뒤덮을 때 레바논 산맥은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한 피난처가 됩니다. 이곳의 공기는 늘 맑고 시원하며 울창한 숲과 장엄한 자연 풍광이 어우러져 하이킹이나 트레킹 혹은 그저 조용히 앉아 산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레바논의 놀라운 사실 18가지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신비로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풍습, 그리고 매력적인 놀라움이 가득한 나라. 레바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레바논이 흥미로운 여행지라고 느끼셨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와 공유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더 흥미진진한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